그의 손만 거치면 스타가 된다. 연예계 마이더스의 손으로 불린 이 남성. 국내 톱스타들을 발굴해 최고 자리에 올려 세웠는데요. 하지만 1994년 12월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연예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그때 그 사건.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스타 매니저의 실종입니다. 자, 요즘은 이 연예계가 소속사 시스템이지만 당시만 해도 빅네임드 매니저가 이렇게 연예인 몇 명을 꾸리는 그런 시기였죠. 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자, 범인들의 근황까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 1990년대 정말 유명했습니다. 배병수, 연예계의 거물급 매니저인데 배병수 사단이라고 일컬 정도로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최민수, 엄정아 키워냈고요. 특히 최진 씨를 발굴해서 키워냈던 이 배병수 씨인데 1994년 12월 달에 이 배병수 씨가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배병수 씨의 집안에는 뭔가 격투 흔적이 있었고요. 또 혈흔도 있었고 흉기 한 2개가 사라졌던 흔적이 발견됐고요. 나중에 이 배병수 씨 계좌에서 통장에서 3,820만 원이 출금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는 은행 CCTV에 용의자 얼굴이 포착이 됩니다. 은행 직원에 따르면 용의자는 젊은 두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용의자 2명 가운데 한 사람을 특정하게 되죠. 네, 특정된 용의자는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실종된 배 씨에게 해고를 당한 전 씨였습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전 씨는 아역 탤런트 출신으로 군 제대 후에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방송국 주변을 배회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한 야외 촬영장에서 우연히 배 씨의 일을 돕게 됐는데요. 이걸 계기로 배 씨의 눈에 들게 됩니다. 전 씨가 좀 호감형 외모를 가졌고 또 성실한 태도를 가진 걸 눈여겨본 배 씨가 전 씨를 여자 연예인 옆에서 이제 케어를 할 수 있게 두면 좋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배우 최진실 씨의 운전기사를 맡기고 곧 있다가 또 로드 매니저 자리까지 맡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매니저 배 씨와 또 이 전 씨, 로드 매니저 전 씨의 만남은 악연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배병수 씨가 전 씨를 혼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사무실 직원들의 그 소지품이라든가 금품이 없어지는 것이 번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연예인들이 귀중품까지 사라지니까 사실 배병수 씨 같은 경우는 전 씨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면박을 준다든지 야단을 치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겼던 거예요. 서로 다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1994년 전 씨는 최진실 그 로드 매니저 자리를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앙심을 품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최진실 씨가 정말 스타덤에 오르면서 매니저 배병수 씨의 명성은 정말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해고를 당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함 이런 게 막 분노가 쌓였겠어요. 그렇죠. 연예계에서 승승장구하고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하면 그걸 볼 때마다 분노와 복수심이 커져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때문인지 어쩐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로드 매니저 하면서 돈 벌었던 것들 다 유용하고 오락에 써버리고 카드비만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또 우연히 이 배 씨를 마주쳤는데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매니저할 자격이 없다. 아이고. 물론 이거는 배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전 씨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부터 더 앙심을 품게 됐고 그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한 성인 오락실에서 전과 오범인 그 김 씨를 알게 되면서 범행 모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맞습니다. 1994년 12월 11일 밤 11시 전 씨와 김 씨 이 두 사람이 함께 빌려온 낡은 승용차를 타고 배병수 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집 안에 숨어 있다가 귀가한 배 씨를 폭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절을 시킨 뒤에 안방으로 끌고 가서 결박을 했습니다. 배 씨가 정신을 차리자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통장이랑 현금 카드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캐물었습니다. 배 씨가 입을 열지 않자 가혹한 폭행을 했고 결국 원하는 대답을 들은 둘은 배 씨를 교살하는데요. 배 씨가 전 씨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려둘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범행을 한 뒤에 두 사람은 배 씨의 시신을 경기도 가평군의 한 야산에 버리고 이후에 새 차를 구입하고 배 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서 유흥비로 썼습니다.
자, 이자들이 이후에 정말 전국을 돌면서 정말 여자들과 뭐 유흥으로 시간을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직전인 12월 23일입니다. 그때 충북 음성에서 이들의 자동차가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 씨, 전 씨 두 사람이 여성들을 뭐 유흥업소 여성들하고 같이 두 명하고 같이 강원도에 스키장 놀러 가려고 하다가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추격전 끝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버려놓고 지금 갔던 상황인데요. 나중에 전 씨는 직접 경찰에 전화를 해서 자수 의사를 밝혔고 검거를 됐고요. 김 씨 역시 서울에서 직접 와서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 씨가 21살, 또 김 씨가 23살이었는데 재판을 받습니다. 살인죄 등으로.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동정의 여지가 없다면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를 했습니다. 형이 너무 높다고. 그렇지만 원심이 그대로 항소심에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뭐 이걸 보시면서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왜 저자들의 얼굴을 또 가리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가릴 수밖에 없는 또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씨가 나중에 감형을 해서 지금 사회에 복귀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사실 그때 워낙 유명인이 관련된 일이기도 사회가 떠들썩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전 씨가 수감된 뒤에도 이 뭔가 좀 엉뚱한 주장을 했어요. 어떤 일? 사건의 진실은 따로 있다라면서 배우가 있는 듯이 그렇게 편지를 끊임없이 막 언론사에 이렇게 보냈던 겁니다. 마침내 2002년에는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딱히 혐의점이 없었는데 재수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또 교도소에 생활은 잘 해가서 모범수로 이 생활하는 바람에 징역 20년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이 됐고 10년 전에 가석방 출소를 이미 했습니다. 어쨌든 배우가 어쨌든 뭐 떠들썩하건 뭐 실제로 뭐 배우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배 씨를 직접적으로 살해한 건 전 씨였고요. 이건 뭐 전 씨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무기징역형을 받고도 징역 20년 감형이 돼서 10년 전에 이미 가석방 출소를 한 상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겁니다. 사건연구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